너도 나도 빚지고 그냥 이제 빚쟁이로 전락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뭐 결국은 빚을 권하는 사회가 만든 병폐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이 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이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제대로 못하는 저희 바닥으로 추락한 하층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괜찮게 살고 있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지표로 아예 그냥 집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주변에 꽤 많이 저렇게 몰락해서 되게 힘들고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이 매우 우울한 거죠. 뭐 자식들이 그런 이제 신용불량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집안에 자식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제대로 진학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이들이 투기판에 들어갔죠. 고소득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십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집값도 두세 배 올랐고 전세 가격도 두세 배 오르고 전세금도 두세 배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돼서 터지는 금액 자체도 두세 배죠. 예전에는 1, 2억으로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쓰러진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4억, 5억, 6억이라고 하죠.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이번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우울증과 충격과 쇼크에 아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안 갚고 버티다 보면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이 뭐 말이 뭐 채무불이행자라니까 되게 글을 쌓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용불량자야. 신용불량자, 신불자.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 사용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 개설 못하고 금융권의 대출은 아예 받을 수도 없고 일상적인 사회생활 못합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 이름으로 핸드폰 개설하고 신용카드 안 되니까 자기 가족 이름으로 뭐 체크카드 사용하고 뭐 자기 이름으로 재산 이렇게 등재 못해도 뭐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현금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삶의 이제 수준에서는 살지 못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완전 개또라이처럼 살아야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게 빚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 때문에 매일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처지에 내몰리는 게 빚쟁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뭐 이제 더 늘어난다고 하죠. 신용불량자가 뭐 집계되어 있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해도 하나도 놀라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적용돼서 평생 빚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면 뭐 이제 삶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자라고 법원에 등록되면요. 그걸 해지하기 전까지 대대손손 빈곤층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되고 자기 이름으로 돈 없어도 사치 부리고 흥청망청거리며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놈들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여자 배우 뭐 박민영인가요? 누군가요? 뭐 남자친구라고 하는 놈 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거의 뭐 재벌 수준으로 돈을 쓰고 다녔다고 하죠. 실제로는 뭐 신용불량자 수준인데 채무불이행자인데 해다니는 꼴을 보면 재벌 수준으로 돈을 막 뿌리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법의 망을 이제 비켜나가면서 사는 놈들도 있긴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등재되면 뭐 과연 가능할까요?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채무불이행자가 등재되면 각종 복지를 제대로 적용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판결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하면 그냥 끝입니다. 등록되고 소득 없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잘못 걸려들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돈은 목숨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되면 그냥 인생이 끝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남의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돈 빌려놨고 안 갚고 배째라 그러고 이러면요. 그네들의 인생이 괜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괜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신청 당하면 파산 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쉽게 된다?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무불이행자, 파산 신청이나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해도 있잖아요. 그 자신이 빌린 그 대출금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빌렸다, 의도적으로 기망 사기 한 사실이 만약에 발각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부터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거나 이래저래 하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이라 그래가지고 채권이 이제 개인회생 처리에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자기 현실대로, 자기 생각대로 착착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인생이 절망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채권 추심 당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빚쟁이의 절반은 죽어야 끝납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전국의 공사장에서 올해, 내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소송하고 고소고발하고 경매 처분되고 이러면요. 조합원들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이제 월급에도 차압 들어오고 하는 미친 고 놀랄 일들이 이제 도처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시행사 건설사는 논하는 법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변호사들 다 모아가지고 2천억 3천억 벌 기회를 8천억 1조 버는 엄청난 기회로 뒤바꾸겠다라고 흥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욕심부려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돈 되겠다라고 뛰어들었다가 잘못했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코인에 투기해가지고 가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건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뉴스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벼랑 끝에 몰려서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최근 10년 만에 최다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되게 씁쓸한 건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신청이 20대 3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이게 씁쓸한 얘기죠. 청년 취약차주가 더 많아진다라는 게 참 우려스럽고 놀라울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빚꼬리의 여파로 1인당 평균 채무도 늘었답니다. 1인당 채무가 1억 2,040만원으로 2021년보다 510만원, 22년보다 150만원 늘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채무불이행자,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